설화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생으로 명성을 떨치던 청아 낭자의 운명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권세를 잃은 집안 때문에 기방에 팔려온 그녀는 빼어난 미색과 고도의 지혜를 지녔으나 술자리에서 주인인 만석 영감의 비위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청아는 고통 속에서도 이를 악물었지만 마음속에는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세상과 탐욕스러운 만석, 영감에 대한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를 발휘할 단 한 번의 기회를 냉철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아 낭자가 만석 영감의 매질에 고통스러워하던 바로 그때 바보라 불리는 머슴 묵호가 기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묵호는 말을 더듬고 행동이 느렸지만 순박하고 우직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세경을 아껴 모은 전 재산 열량을 품속에서 꺼내 만석 영감에게 내밀었습니다. 저 기생을 제게 파시오. 만석 영감과 장터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쓸모없는 머슴이 절세미인 기생을 열량이라는 하찮은 가격에 사들인다는 황당한 상황에 사람들의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만석 영감은 청아가 손님을 못 잡는 쓸모없는 것이라 판단하여 쾌재를 부르며 열량을 받고 청아를 묵호에게 넘겼습니다. 청아는 자신의 운명이 가장 천한 머슴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에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청아 낭자는 묵호 머슴의 열량에 팔려 그의 허름한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청아는 묵호를 자신을 싼 값에 산 또 다른 주인으로 여기며 경멸했습니다. 그녀는 묵호가 자신을 기방처럼 대하리라 예상했지만 묵호의 행동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묵호는 청아에게 따뜻한 밥과 깨끗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묵호는 자신이 늘 자던 문 앞에 거적을 깔고 잠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낭자는 편히 주무시오. 당신은 더 이상 매 맞을 필요가 없소. 묵호의 순수한 배려는 청아의 냉정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청아는 묵호를 비웃으면서도 왜 자신을 열량에 사들여 이런 순진한 호의를 베푸는지 의문을 품고 묵호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묵호의 순박하고 우직한 태도는 청아에게 커다란 의문을 남겼습니다. 묵호가 잠든 밤, 청아는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엿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묵호는 바보 머슴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번개처럼 날카로운 몸놀림으로 고난도의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철하고 예리했으며 분노와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청아는 묵호가 말을 더듬는 바보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단순한 머슴이 아닌 묵호에게 비밀이 있음을 직감한 청아는 자신의 운명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묵호의 밤 무술 연마를 목격한 청아 낭자는 며칠 동안 묵호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몸놀림에 숨겨진 의미를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묵호가 입은 누더기 아래 단단한 근육과 무술의 정교함은 머슴이 아닌 사대부 출신의 특출난 무인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청아는 묵호가 복수를 위해 바보 행세를 하며 멸문당한 가문의 원수를 추적하는 협객임을 밝혀냈습니다. 청아는 묵호에게 직접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리는 멸문된 윤진사댁의 후계자이시지요? 바보 연기는 나 앞에서 그만두셔도 됩니다.
묵호는 청아의 날카로운 추리에 경악하며 자신의 정체가 가장 천한 노비에게 간파당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관계는 주인과 노비가 아닌 운명을 함께할 동지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아 낭자에게 정체를 들킨 묵호는 더 이상 바보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아를 깊이 신뢰하며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묵호는 자신이 아버지를 억울하게 잃고 가문의 재산을 탐관오리에게 모두 빼앗긴 복수를 위해 머슴 행세를 하며 때를 기다려왔음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밤에는 탐관오리의 재산을 훔쳐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는 의로운 협객, 묵호로 활동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열냥은 당신을 살린 돈이지만 내게는 가문의 원한을 갚을 최소한의 미천이었소. 청아는 묵호의 비장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운명을 바꾼 이 남자가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협객임을 깨달았습니다. 청아 낭자는 묵호의 협객 활동에 자신의 지혜와 정보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기방에서 오랫동안 습득한 권세가들의 은밀한 비밀과 뒷거래, 정보는 묵호의 정의로운 복수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아는 묵호가 탐관오리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웠던 자신의 가치관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과거 청아에게 돈은 권력이자 생존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열냥이라는 하찮은 돈에 자신이 팔려나갔다는 굴욕감 때문에 돈에 집착했지만 묵호는 그 돈을 가장 고귀한 정의에 사용했습니다. 청아는 묵호의 곁에서 돈이 아닌 사람의 진심과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내적인 각성을 이루었고, 과거 기생으로서 돈에 얽매였던 삶이 허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청아 낭자는 묵호의 협객 활동에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추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묵호가 무력으로 악행을 응징했다면 청아는 기방 시절 습득했던 각종 권세가들의 재산과 비리에 대한 은밀한 정보망을 재가동했습니다. 청아가 제시하는 정확한 시기와 장소, 인물에 대한 정보는 묵호의 협객 활동을 완벽하게 보조했습니다. 날이 이번에 탐욕을 부린 자는 것 보기에 청렴한 별제이옵니다. 그의 비밀 장부는 서재 벽난로 뒤에 숨겨져 있고 오늘 밤 자정에 만석 영감을 만나 거래를 할 것이옵니다. 청아의 날카로운 분석은 묵호의 무술 실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하게 만들었습니다. 묵호는 청아를 노비가 아닌 동등한 복수의 동지로 대했습니다. 강한 협객과 지혜로운 모사의 완벽한 파트너십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묵호 협객의 명성이 장안에 퍼지자 만석 영감은 자신의 수족들이 피해를 입자 앙심을 품었습니다. 만석 영감은 묵호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청아를 빼앗긴 분노의 용병들을 매수하여 오두막을 급습했습니다. 밤의 기습에 청아와 묵호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묵호는 고난도의 무공으로 용병들을 제압했지만 청아를 보호하느라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청아는 피를 흘리는 묵호를 부축하며 두려움과 죄책감에 흐느꼈습니다. 날이 저 때문에. 묵호는 고통 속에서도 청아의 뺨을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열량에 산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단이었소. 당신이 안전하다면 내 목숨이 대수가 아니오. 무가의 진심 어린 희생과 사랑의 청아는 자신의 삶이 이 남자에게 완전히 바쳐져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피와 눈물 속에서 신분과 운명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청아 낭자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묵호는 부상에서 회복했지만 만석 영감의 습격은
복수의 시계를 더욱 빠르게 돌렸습니다. 묵호는 더 이상 개인의 복수에 머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청아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묵호는 자신의 가문을 멸문시키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원흉을 마침내 특정했습니다. 그는 조정의 핵심 권력자이자 병조판서인 김대감이었습니다. 김대감은 겉으로는 청렴한 고관대작의 모습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실체는 탐욕과 비리로 가득 찬 악의 축이었습니다. 묵호는 김대감을 심판하는 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닌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의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보 머슴의 열량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조정의 권력과 맞서는 거대한 서사로 확대되었습니다. 묵호가 김대감을 복수의 최종 목표로 지목했을 때 청아 낭자는 자신의 과거를 재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아가 권세가의 딸에서 기생으로 전락한 배경, 그리고 만석 영감이 자신을 극진히 대하던 초기 상황까지 모든 정보를 엮어본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청아의 가문 몰락과 자신이 만석 영감에게 팔려온 대후에는 묵호의 가문을 멸문시킨 바로 그 김대감의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정적인 묵호의 아버지를 제거한 후 그의 비리를 알고 있던 청아의 아버지마저 몰락시켜 청아를 기방에 끌어들여 감시했던 것입니다. 청아는 분노에 떨며 묵호에게 자신들의 복수가 하나의 숙명으로 얽혀 있음을 알렸습니다. 날이 우리는 열량으로 맺어진 인연이 아니라 김대감이라는 악의 그림자로 연결된 동지이옵니다. 묵호와 청아는 김대감에게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묵호는 자신의 협객 정체를 이용해 김대감의 비리 증거를 훔쳐내는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김대감의 정보망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김대감은 묵호가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백성에게 나누는 행위를 역이용했습니다. 묵호의 협객 활동을 조정의 기밀을 탐하고 국가의 재산을 갈취한 역적의 행위로 조작하여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김대감은 병조판서의 권한을 이용해 묵호를 체포하기 위한 관군을 풀었습니다. 묵호는 자신이 정의를 위해 행한 모든 일이 오히려 스스로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었음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청아만이 묵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묵호가 김대감의 역적 누명으로 인해 관군에 쫓기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자 청아 낭자는 묵호를 구할 단 하나의 방법을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미색과 지혜를 이용하여 직접 김대감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아는 과거 기방에서 배웠던 최고의 치장술로 미모를 극대화하고 김대감이 탐할 만한 비밀 정보를 미끼로 자신을 김대감의 저택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나리의 억울함을 밝힐 유일한 길입니다. 김대감은 저를 경계하면서도 결코 저의 미색과 정보를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묵호는 청아의 희생에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청아의 단호한 눈빛과 논리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청아는 묵호에게 저는 당신의 노비가 아닙니다. 당신의 동지입니다. 라고 굳게 말하며 자신의 몸을 던져 묵호의 운명을 구원하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청아는 스스로 가장 혐오했던 기생의 굴레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청아, 낭자의 희생적인 잠입 직후 묵호는 김대감이 풀어놓은 관군에 체포되어 의금부의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묵호는 역적 누명 아래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김대감은 묵호의 배후와 숨겨진 재산을 알아내려 채찍과 주리를 틀었지만
묵호는 모든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묵호가 침묵을 지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청아에 대한 단서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묵호에게 내가 숨긴 기생은 누구인가? 그녀의 정체를 불지 않으면 내 가문의 죄를 100배로 묻겠다. 라며 협박했지만 묵호는 이를 악물고 침묵했습니다. 묵호는 자신의 온몸이 피로 물드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김대감의 화려한 저택에 홀로 잠입한 청아의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매맞는 기생에서 열량으로 구원한 사랑이 이제 묵호에게 가장 굳건한 인내와 침묵의 힘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청아가 성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줄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청아 낭자는 묵호의 희생적인 침묵을 굳게 믿으며 김대감의 저택에서 냉철하게 행동했습니다. 김대감은 청아의 미모와 지혜의 경계심을 풀지 못하면서도 은밀한 정보를 얻으려는 욕심에 청아를 곁에 두었습니다. 청아는 김대감의 일상과 습관을 매우 치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김대감은 술에 취할 때마다 자신의 권력과 재물에 대해 떠벌리곤 했는데 청아는 그의 무심코 뱉는 말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내 비밀은 오직 한 곳, 조상님의 영정 뒤 숨겨진 곳에 봉인되어 있지. 그것만 없으면 천하가 내 것이거늘. 청아는 김대감의 조상 영정이 걸린 비밀 사당이 비리 장부를 숨긴 장소임을 추리했습니다. 청아는 김대감의 신뢰를 얻는 척하며 그에게 지정받은 자신의 방에 은밀히 숨겨둔 붓과 종이로 이 단서를 기록했습니다. 묵호의 희생과 청아의 지혜가 합쳐져 마침내 김대감의 숨통을 죄는 가장 중요한 증거의 단서를 확보한 것입니다. 비밀 장부의 위치를 파악한 청아 낭자는 묵호가 고문당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결행했습니다. 청아는 김대감이 깊이 잠든 밤 자신의 지혜로 파악한 경계 병사들의 동선을 피해 조상 영정이 있는 비밀 사당으로 잠입했습니다. 청아는 두려움 속에서도 영정을 내리고 그 뒤 숨겨진 벽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곳에는 묵호의 가문과 청아의 가문, 몰락에 대한 모든 비리가 상세히 기록된 비밀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청아는 장부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으나 낌새를 챈 김대감의 경비병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청아는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병사들의 눈을 속이고 가까스로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장부는 열량으로 시작된 사람의 운명을 마침내 해방시킬 정의의 증거였습니다. 청아 낭자는 목숨을 걸고 탈취한 비밀 장부를 들고 묵호가 갇힌 을금부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확실한 심판을 위해 관찰사를 은밀히 만나 장부를 제시하고 김대감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동시에 청아의 지시를 받은 묵호의 옛 동지들이 묵호가 갇힌 감옥을 급습하여 묵호를 구출했습니다. 장부를 통해 역적임이 드러난 김대감은 경악했지만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관찰사를 위협하며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혹독한 고문에서 풀려난 묵호가 무공을 폭발시키며 어전에 나타났습니다. 묵호는 김대감의 수하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김대감에게 가문의 원한이 담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청아가 제시한 비밀 장부와 묵호의 정의로운 무력이 합쳐져 김대감은 모든 권세를 잃고 파멸했습니다. 바보 머슴의 열량에서 시작된 사람의 이야기는 마침내 정의의 승리로 절정을 맞았습니다. 김대감의 파멸로 묵호의 가문은 역적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묵호는 탐관오리를 응징하는 협객이 아닌
정의로운 사대부의 후계자로서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청아 낭자 역시 김대감의 음모로 기생이 되었음이 밝혀져 천한 신분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청아를 학대하고 열량에 팔았던 만석 영감을 포함해 김대감에게 동조했던 모든 악인들은 정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묵호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했던 청아의 헌신에 감동하여 자신의 새로운 삶을 청아에게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청아는 매맞던 기생에서 복수의 최고 조력자를 거쳐 진정한 자유와 존경을 얻은 고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명예를 회복한 묵호는 청아, 낭자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낭자, 열량으로 시작된 인연은 돈이 아닌 정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운명이었소. 나는 당신의 지혜와 용기를 사랑하오. 청아는 고귀한 사대부가 노비였던 자신에게 진심으로 청혼하는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아는 과거 기생으로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묵호의 사랑과 함께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 청아는 진정한 가치가 돈이나 신분이 아닌 진심과 용기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의 경계와 과거의 굴욕을 모두 허물고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묵호는 아내가 된 청아에게 당신은 이제 열량으로 산 여인이 아닌 천하를 구원한 나의 영원한 동반자요 라고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묵호와 청아는 고난을 이겨내고 사랑을 이룬 행복한 부부가 되었지만 과거의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묵호는 공직에 나아가지 않고 청아와 함께 협객 부부로서 억울한 백성을 돕는 의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묵호는 무력으로 가난한 이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응징했고 청아는 자신의 지혜와 추리력으로 법망을 피하는 악인들의 비리를 밝혀냈습니다. 묵호의 정의와 청아의 지혜가 합쳐진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천한 머슴이 열량의 사들인 기생이 나라의 악을 제거하고 정의를 세운 가장 고귀한 인생이 되었음을 기억했습니다. 열량은 재산의 단위가 아니라 묵호의 순수한 마음과 청아의 용기가 세상을 구원한 영원한 가치로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정의와 사랑이 천하의 불을 능가한다는 진실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